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은 클래식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라디오 형식으로 보내드리는 기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영은 채널의 장영은입니다.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 낭만 시리즈, 오늘은 독일 오페라를 새로운 경지로 이끈 바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그너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작곡가로 어릴 적부터 연극과 음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인지 바그너는 특히나 오페라에 뛰어난 작곡가였는데, 오페라에 들어가는 음악만 작곡한 것이 아니라 직접 대본을 쓸 정도로 오페라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고 합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은 보통 1850년까지의 작품을 오페라, 이후 작품을 음악극으로 분류하곤 하는데, 여기서 말한 음악극이 바로 바그너의 신념이 담긴 오페라의 새로운 장르라고 할 수 있죠. 바그너는 음악과 극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가사, 무대 디자인, 배우들의 연기와 춤까지도 모두 하나로 녹아들어야 훌륭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마치 오늘날의 종합예술과 같은 개념이 되었고, 바그너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바그너의 이러한 종합예술에 가까운 생각이 담긴 오페라를 음악극이라고 부르며, 바그너의 대표적인 음악극 작품으로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니벨룽겐의 반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 니벨룽겐의 반지는 바그너가 만든 음악극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걸작으로 불리는 작품인데요. 총 4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품은 1848년부터 1874년까지 바그너가 무려 26년간의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인데다, 작품 전체를 공연하려면 하루에 한 부작씩 4일 동안 공연을 해야 하는 대작이기도 합니다. 이 니벨룽겐의 반지는 1부 라인의 황금, 2부 발큐레, 3부 지크프리트, 4부 신들의 황혼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연주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바이로이트 축제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고, 먼저 바그너의 음악극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바그너의 음악극은 무엇보다 오케스트라, 즉 관현악단의 규모가 대규모인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작게는 3관 편성, 크게는 4관 편성까지도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적어도 60여 명의 인원에서부터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바그너의 음악극은 성악에만 비중이 치우쳐 있지 않고 오케스트라와 성악의 비중이 비슷하게 해둔 것도 특징 중 하나여서 다른 오페라에 비하면 오케스트라의 비중이 큰 편이죠. 대규모의 오케스트라가 공연 내내 멋진 연주를 하는 것도 귀로 듣는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그너의 음악극이 공연 내내 흥미진진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바그너의 음악극은 눈에 콕 띄는 아리아 없이 계속해서 노래가 이어지며 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바그너의 음악극을 처음 접하는 관객이라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눈에 확 띄는 아리아가 있고, 그 아리아가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하는 전형적인 이태리 오페라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그너는 이렇게 정성을 잔뜩 들인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 전용 극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로이트 극장입니다. 이 바이로이트 극장은 독일 바이로이트에 위치한 극장으로, 만들어질 당시 바그너가 직접 극장의 설계와 건설 감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로이트 극장은 매년 여름 열리는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앞서 소개한 니벨룽겐의 반지와 그 외의 다양한 바그너의 작품들을 공연하는데요. 바그너의 팬이라면 이 바이로이트 축제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매년 인기가 많은 축제이자 공연입니다. 그렇다면 바그너는 이 바이로이트 극장 건설에 직접 감독으로 참여까지 하면서 다른 극장과의 어떤 차별성을 추구했던 걸까요? 바이로이트 극장은
확실히 동시대의 다른 오페라 극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좌석과 오케스트라 피트일 텐데요. 바이로이트 극장은 당시 상류층들이 주로 이용했던 발코니석, 박스석이라 불리는 좌석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반원형 구조로 좌석을 두었으며 또한 앞사람의 머리 사이사이로 무대가 잘 보일 수 있게끔 좌석을 지그재그로 배치했습니다. 이는 가능한 모두가 평등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관객의 입장을 생각해준 좌석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공연장 내부의 구조는 사실 옛날 그리스 야외 극장을 본따 만든 모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바그너는 이 바이로이트 극장이 실내 극장임에도 불구하고 야외 극장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천장을 하늘색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로이트 극장의 또 다른 특징인 오케스트라 피트. 참고로 오케스트라 피트란 오페라 공연 중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앉아 연주를 하고 있는 공간을 뜻하는데요. 바그너는 이 오케스트라 피트를 무대 밑쪽으로 위치시켰습니다. 이 덕에 관객들은 온전히 무대 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음향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가 마치 극장 안을 감싸듯 안개처럼 은은하게 음악 소리가 깔리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악극을 향한 애정으로 오페라의 발전은 물론이고 종합예술의 발전에도 기여했던 바그너는 엄청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코지마 리스트와 결혼하게 됐는데요. 리스트라는 말을 들으니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이 코지마 리스트는 당대 인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프란츠 리스트의 딸입니다. 참고로 코지마 리스트의 아버지인 리스트와 바그너의 나이 차이는 고작 2살. 코지마 리스트는 자신의 아버지뻘이나 되는 바그너와 결혼을 한 것이었죠. 바그너와 코지마 리스트는 사실 모두 이미 결혼을 한번 한 상태였는데요. 두 사람에게 이 두 번째 결혼은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헌신적이었다고 전해지며 둘 사이를 반대하던 리스트도 나중엔 두 사람을 인정해줬다고 하네요. 코지마 리스트는 남은 생을 코지마 바그너의 이름으로 살며 바그너가 죽은 후에도 바이로이트 축제와 바이로이트 극장에 애정을 쏟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합예술의 의미를 다지고 새로운 길을 연 바그너. 그가 현재까지도 굉장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음악극을 향한 열정과 신념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 낭만 시리즈, 다음은 이태리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베르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